자, 연산자란 무엇인가? 연산자는 연산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칙 연산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연산자들이 시험원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 명령어로 한번 어,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합시다. 자, 프로그램 더하기 연습 이렇게 합시다. 네,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죠. 추가를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딱 편집창이 하얗게 떠야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고, 늘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서 리소스 파일 밑에 ex3-1 요거와 여기 에디트 창에 왼쪽 탭에 더하기 연습 이게 일치되어야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없이 프린트하드 안 쓰니까 샵 인클루드가 필요가 없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트 저는 보이드를 쓴다 그랬죠. 책에서는 인트를 쓰고 있지만 보이드 메인으로 합시다. 그리고 보이드 가로 속에 보이드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중괄을 마찬가지입니다. 3 더하기 4라는 명령을 이렇게 넣었어요. 문제가 끝났어요. 이것도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는 인트로 시작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리턴 재료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보이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리턴 재료가 필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메인 다음에 보이드도 넣어줬지만 가로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없는 거고, 프린트F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늘 쓰는 샵 인클루드가 좀 빠져 있어. 자,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빌드를 해보면 프로그램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자, 빌드가 시작을 해보면 성공하고 나왔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해보면은 네, 이렇게 빈 창만 뜨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출력을 안 했기 때문이죠. 자, 출력을 해보려면 이 결과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만 해놓고 이 자료들을 보면은 계산만 해놓고 덧셈 결과를 저장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죠. 계산만 한 거예요. 어딘가에 계산만 됐고 그 결과가 표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컴퓨터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데 변수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다. 변수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쓰게 되는데 변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형, 인트형, 더블형. 롱과 플로트는 잊어버립시오.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6가지, 5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3가지만 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인데요. 자, 정수형에는 캐릭터형과 인트형이 있고 실수형에는 더블형이 있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합시다. 자, 5쪽으로 가서 따라서 발이라는 변수를 이번에는 인트형으로 선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발, 네, 변수, 인트로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발에다가 20을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면적, 네, 변수 발이라는 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냥 발, 변수명이에요. 발을 인트형으로 선언한 겁니다. 또는 발을 인트형 변수로 선언했다. 이게 더 좋겠네요. 인트형 변수로 선언. 이게 발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메모리 공간, 발. 이름을 그냥 지은 거죠. 따라해 봅시다. 발을 인트형 변수로 선언. 시작. 이거를 이제 저장 명령이라고 하는데 발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발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상수죠. 저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장 메모리 공간은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20을 저장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발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20을 저장. 발과 20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왼쪽은
메모리 공간, 오른쪽은 거기에 넣을 값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라고요? 메모리 공간. 어떤 메모리 공간이고요. 이 이퀄의 오른쪽은 그 저장할 값.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놔야 이거의 형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번수 발에 20을 저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6쪽으로 가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또 짜보겠습니다. 이거를 EX 2-2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장만 해놓고 네, 다시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얘를 그냥 바꿀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서 얘를 변수를 이용한 예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EX 여러분 같이 따라서 작성해 주시는 건가요? 네. 자, 여기서 리소스 파일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추가 기존 항목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두 개가 생겼겠죠? 두 번째 거를 체크하고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 놓고 먼저 거를 오른 버튼을 눌러서 제거.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면 안 되고 그냥 살짝 솔루션 탐색기에서만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렇죠? 편집기에 있는 파일 네임과 탐색기에 있는 리소스 파일 밑에 있는 이게 잘못됐네요. 리소스 파일이 아니라 소스 파일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존 항목 리소스 파일 얘를 추가하는 거죠. 제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얘는 오른 버튼 눌러서 제거. 네, 제거하고 소스 파일 밑에 저장을 해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항목 네, 소스 파일을 추가. 이렇게 해서 얘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샵 include를 써서 네, std 스탠다드가 아니라 스튜디오가 아니라 썼던 친구들 스튜디오라고 자꾸 써요. stdio.h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a와 b를 변수로 두 개를 선언할 때는요. a하고 콤마 b 이렇게 콤마라는 기호를 써요. 저는 이제 두 개를 선언한 거죠. a와 b를 인트형 변수로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c와 d도 또 인트 변수로 선언하면 다른 방법을 선언했어요. 인트 c는 30, b는 40 이랬어요. 자, 이때는 조금 아까랑은 다른데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초기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c라는 변수도 역시 인트형으로 선언해 주는데 초기값을 30으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40이라고 초기값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a와 b에는 초기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a와 b에는 초기값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가비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비지 값, 쓰레기 값,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처럼 a에는 초기화를 시켜주는 명령은 실행문을 통해서 a는 10 이렇게 해주면 a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a라는 메모리에 10의 값을 저장하는 거고 변수는 메모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b라는 변수에 20을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적어보실래요? 자, b라는 메모리에 20을 저장하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웬만한 명령문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게 좋죠. 주석을 달아줌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도 이해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 이제 프린트문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변환 문자 %d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렇게 읽어내는 명령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A만 한번 읽어봅시다. A 이렇게 써서 네 이렇게 해주면 이 명령은 조금 printf는 지난번에 우리가 문자 출력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변수 A의 값을 읽어서 그쵸. %d라는 것은 십진수예요. 십진수 형식으로 출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지난번에 %d를 한번 했었었나요? 더할 수 있는 수를 할 때 한번 해봤었었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 확대하는 건 요거대로 한번 확대를 해보죠. 이렇게 확대를 해보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솔루션 빌드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없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F5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0 이렇게 나오죠. 네, A는 10, B에는 20, C에는 30, D에는 40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만을 출력해 본 거는 10이 출력되고 있죠. 자, 여기서도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떨어뜨리려면 여기도 \n을 넣어주게 되면 줄이 넘겨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10 하고 이렇게 줄이 넘겨졌죠.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된 사람.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초기 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변수 값을 읽어서 그 값을 화면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자, 여기 교과서대로 두 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콤마 B를 넣고 한 칸 띄고 더 %D를 넣게 되면 변수 A, B 값을 두 개를 읽어서 첫 번째 %D에는 A가 두 번째 %D에는 B가 출력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컨트롤 F5 해서 또 한번 해보십시오. 네, 두 개가 출력됐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 하나를 더 연달아 4개를 넣을 수 있지만 이번엔 문장을 바꿔서 프린트문을 한번 2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C와 D 대신에 하면 똑같은 문장이 C와 D까지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10과 20, 30과 40 이렇게 나란히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수는 메모리이고 지금 4개의 변수를 선언해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 값을 초기화했어요. C와 D는 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했고 A와 B는 실행문에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선언문이라고 하고 여기를 실행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문과 실행문의 차이는 선언문은 메모리를 잡아주는 일종의 준비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행문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CPU가 돌아가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실행문이라고 합니다. 약간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언문은 항상 프로그램의 제일 전반부에 위치를 하고 실행문은 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실행됩니다. 선언문과 실행문의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실행문은요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6번 줄, 7번 줄, 8번 줄, 9번 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행되는데 선언문은 사실은 이것이 순서에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구분되어지는 건데 사실상 뭐 못 느끼고 많이 짜니까 그냥 선언문이다, 실행문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보죠. 7조. 네. 그래서 변수에 선언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요 등장 위치라 그랬는데 등장 위치는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선언해줘야 한다. 이런 뜻이죠. 얘가 실행되고 나서 얘가 선언되면은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내가 선언을 미리 안 하고, 예를 들면 컨트롤 X를 하고 얘를 쓴 다음에 선언을 이렇게 뒤늦게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살펴보죠. 디버그 해보면은 네, 오류가 발생을 하죠. 등장보다 선언이 늦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A와 B를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고 변수다는 뜻인데요. 모르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 선언문의 위치가 틀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선언문은 따지지 말고 그냥 항상 문장의 함수의 전반부 항상 탑 위치에 선언해주면은 크게 오류가 없는 거죠. 다음 내용은 네, 자 변수 선언 시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제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지어내는데요.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그러니까 한글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A나 B 이렇게 알파벳밖에 안 되는 거고 숫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다 숫자를 이렇게 붙이는 게 가능해요. A1, A1으로 하겠다, B2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언더바 가능합니다. 언더바는 예를 들면 A의 언더바 이런 식으로 B의 언더바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언더바까지 해가지고 또 한번 컴파일을 해보죠. 문제가 있나 없나. 이름을 변수명은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디버그 솔루션.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런 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언더바가 아니라 뭐 그냥 뭐 이런 바 이건 안 됩니다. 또는 뭐 샤프를 붙인다든가 이것도 안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오류가 나고 있죠. 무슨 오류가 나고 있죠? 네, 식별자가 저희 선언될 수 없다는 거고 또 구문 오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호는요 언더바밖에 못 쓰고 그 다음에 샤프나 이런 다른 기호들은 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시행해 보면은 오류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왜 오류가 생겼죠? 언더바 B2 어디서 오류가 생겼을까요? A와 B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A와 B와 갖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이거는 오류가 난 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그러면 A, B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일치가 돼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가 앞에 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원C 이런 거 이것도 안 되고 언더바의 D는 가능해요. 네. 언더바는 앞에 올 수 있는데 C는 앞에 올 수 없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또 오류가 생기죠. 뭐라고 나와요? 네. 상수 앞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건 불가능하고 요거는 가능하다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바까지 써봐야겠지. 오류가 없으려면. 그래서 네,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니지만 변수 이름을 우리가 정의할 때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 이 세 개밖에 안 되고 시작은 숫자는 시작으로 쓸 수가 없고요. 숫자로는 불가능하고 언더바는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공백도 안 되고 나머지 샤프라든가 이런 거 안 되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얘를 라지 C로 해놓고 스몰 C로 쓰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까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왜? 대문자 C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소문자 C가 선언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썼으면 항상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성공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수를 이걸 네이밍 룰이라고 하는데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몇 가지 규칙을 잘 정해야 된다. 자, 적절치 않은 변수의 예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찾아봅시다. 세븐스 발이라고 해서 이거 왜 오류가 발생했죠? 변수의 이름이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int leave 언더바 in the sharp 그랬어. 이 이름 왜 안 되죠? 네, 샤프와 같은 특수 문장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언더바밖에 안 된다는 거죠. int kor year 한 칸 띄었어요. 이것도 안 된다. 공백이 사용 개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적절치 않은 그 다음에 이제 상수와 변수. 자, 여기서 우리가 쓰면서 변수는 메모리 공간인데 상수를 쓴 것도 있죠. 30, 40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 상수를 쓴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은 메모리를 잡아먹기는 하지만 이 값들은 한번 프로그램 내에서 정해지면 값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그리고 얘네들은 변수들은 값을 중간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바꾸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A와 이제 아까 이제 네이밍 룰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언더바를 많이 쓴 거고 단순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C, 30, 언더바도 없애고 네, 그러면 A도 B도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A를 B를 다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오류가 없나? 문제가 없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값을 중간에 바꿔보겠습니다. 10, 20하고 A, B를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이건 이제 CD, CD는 없애고요. 이번엔 A를 뭐 22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이 값을 복사해서 이렇게 또 출력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컨트롤 해보죠. 컨트롤 F5. 네. 그러면 첫 번째 줄에는 A와 B는 10과 20이었기 때문에 10과 20을 출력했는데 그 다음 줄에 A를 22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출력한 값을 보니까 22와 20 이렇게 출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의 값은 실행 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값은 가장 최신의 값, 가장 최근에 바꾼 값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A는 1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A는 11 이렇게 했어요. 같은 문장. 이거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A는 10을 했고 그 다음에 A는 11을 했어요. 결국은 얘는 10을 저장했다. 그 다음에 11을 저장한 거죠. 그리고 20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값을 출력할 것이냐, 어느 값을 출력한 것인가 하는 거를 한번 출력하는 문제를 합시다. 그럼 어느 값이 출력되겠어요? 10이 출력되겠어요? 11이 출력되겠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쵸. 11이 출력되겠죠. 왜? 가장 최근, 마지막에 바꾼 값을 얘는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11이 출력돼야 정상인 거죠. 컨트롤 F5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라는 거는 변수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가장 최신의 값, 가장 마지막으로 저장된 값이 출력된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값은 사라지는 거죠. 과거 한때 10이었지만 그 다음에 11로 바꿨기 때문에 11로 바뀌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장된, 정확한 의미는 저장된 최종값, 마지막 값이죠. 최종값을 일러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1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이 연산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값을 저장하고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하고 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연결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란 자료용으로서는 캐릭터형, 인트형, 더블형 세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는 말을 제가 따로 안 썼는데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는 것은 이렇게 는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 이퀄 등호 표시라고 그러죠. 대입 연산자로 해서 값을 대입하기 위한 연산자다. 그래서 왼쪽에는요 변수명이 꼭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상수 또는 변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가 올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 값을 변수 A에 저장하는 거고 변수가 올 때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다시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에 새로이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제로서 그 변수의 천원과 초기화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30과 40을 초기화 동시에 선언하면서 네, A의 10을 저장하라, A의 11을 저장하라, B의 20을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A, B를 출력해보면 가장 최근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가장 최근 값은 11일 거고 B의 최근 값은 20이 되겠죠. C와 D는 선언과 초기화된 값이 출력될 테니까 30과 4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의 장명 규칙을 제가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문만 쓸 수 있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맨 앞에 올 수 없고요. 부호는 언더바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잘못 쓴 예, 잘 쓴 예는 이와 같은 거고 잘못 쓴 예는 숫자가 앞으로 왔다든가 한글을 변수명을 썼다든가 또는 이렇게 달러 표시 같은 언더바 외에 다른 부호를 썼다든가 하는 것은 오류가 나겠죠. 자, 연산자란 무엇인가? 연산을 요구할 때 쓰는 기호인데요. 우리는 이번 학기 내내 요 연산자만 다룰 거예요. 산술 연산자, 이거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증감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이렇게 6가지 그거를 배울 것이고 덧셈 연산을 해본 예를 한번 출력해 보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 오른쪽이 수식이 들어왔죠. 수식의 결과를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num에 있는 값을 읽고 num2에 있는 값도 읽고 두 개의 결과를 더한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코드의 실행은 덧셈 결과는 %d 했는데 이 자리에 리절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d에는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num1과 num2가 더한 결과는 61일 테니까 6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4차 연산과 증감 연산의 예제를 한번 해본 거 마지막 제가 짠 프로그램 그대로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쭉 지난번 거를 머릿속을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관계 연산자를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죠. 6가지 관계 연산에 대한 참과 거짓에 따라서 1과 0이 출력이 될 텐데 어떻게 출력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략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제일 순위가 높은 건 괄호다. 그 다음에 더하기이고요. 아니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순위가 더하기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면 괄호를 계속 써줌으로써 우선순위를 그냥 높여주면 됩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지 구분할 자신이 없을 때는 무조건 괄호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괄호를 많이 써주시면 크게 오류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 C 언어 기초 3-1 변수와 연산자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장의 내용이니까 그걸 보시고 제 블로그에서 예제를 보시면 충분히 지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부, 안end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로 연습인데요. 자, 자판 입력을 통해서, 더한 결과를 출력하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저는 화면에서 뺐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블로그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C 프로그램을 실행이 3주차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이 프로젝트 체크하고 마침 네, 그렇게 해서 뜨는 화면에서 소스 파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 네, 새 항목으로 해서 예, 우리가 C++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름은 EX 3-2의 1번 해서 네, 뭐 한글로 쓸까요? 네, 두 개의 변수 자판 입력 이렇게 합시다. 거하기 여기까지 합시다. 이름을 길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하면서 프로그램 설명을 해보죠. 네, 두 개의 네, 슬래시를 써야 되겠죠? 두 개의 네, 인트형 변수를 자판 입력을 통해 대입하여 더한 결과를 출력하기. 사실은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자유스럽게 놔둔다고 봤을 때 자, 먼저 출력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샵 include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stdio.h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void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분가로 시작해서 순가로 끝까지 이게 이제 메인의 몸통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인트형 변수를 자판 입력을 통해 대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트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의 변수를 저는 A, B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A, B로 간단하게 하고 그대로 할까요? 너만 넘2? 네, 너만 네, 넘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라 했으니까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result 이렇게 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더한 결과를 그런데 자 자판 입력을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자판 입력을 하려면 scan f 이런 명령이 있어요. 얘도 stdio의 printf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근데 printf는 출력 함수고 요거는 입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d, %num1 자, 이렇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입력할 변수에 항상 %를 붙여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포인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잊어버리고 그냥 붙인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해놓읍시다. 그럼 요건 무슨 뜻이 되냐면 자판으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한 거를 num 안에다가 넣어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d 형식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d는 뭐였죠? 십진수 정수죠. 그러니까 십진수 정수 네, 정수 형태 십진수로 이렇게 받아들여라 하는 거 printf에서도 썼었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그 결과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합시다. print 단순하게 f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d 네 그리고 쌍따옴표 이번에는 %를 빼버리고 num1 이것만 간단하게 해보죠.
이걸 만약에 그동안 해왔던 거죠. 변수, 그쵸. 변수 num1에 저장된 값을 그렇죠. 출력하라 이런 뜻이죠. 화면에. 자, 요거는 뭐예요? 그쵸. 변수 num1에 네. 네. 어떤 자판 입력 값을 저장하라 이런 뜻이 돼요. 그죠? 자판 입력 값을 num1에 저장. 이거는 저장된 값을 출력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닝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인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건 성공이 나왔으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 케어를 하고 컨트롤 F5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화면이 깜빡깜빡하고 뭔가 대기 상태에 돼요. 어떤 걸 대기하고 있냐면 scanf 명령에 의해서 자판 입력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12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12가 나오고 있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놀라운 동작을 한 건데 자판을 입력한 값이 12가 내가 임의로 입력해서 이번엔 다른 값을 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F5에서 다른 값을 입력해보면 이번에는 33을 입력해볼게요. 33 입력한 값이 엔터를 치는 순간 너만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 명령에 의해서 너만을 출력하라 했으니까 네, 출력할 때는 백슬래시 n을 써볼까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면 좀 뭔가 좀 찜찜하니까 프린트 명령을 하나 더 써가지고 약간 트릭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치 num1을 입력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를 붙여주면 조금은 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네, 입력 결과는 입력값 그럴까요? 입력값은 이렇게 쳐줘가지고 약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살짝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네 무슨 오류가 떴어요. 무슨 오류가 떴죠? F가 빠졌죠. 가끔씩 F를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실행해보면 네 너만 이제는 좀 프로그램이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아, 너만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라는 뜻이구나. 40을 넣고 엔터 키를 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입력한 값은 4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요거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원래대로 하고자 하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렇죠? 두 줄을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엔터 num2도 입력받고 num2도 계산하고 네. 여기는 더한 값은 해보고 네. num1과 num2의 결과치를 뭔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num1의 결과와 num2의 결과를 더하여 그 결과를 result에 저장하고 출력은 result를 해야 되겠죠. 자, result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num1 12와 23을 더해봅시다. 12와 엔터 num2는 23 엔터 네 그럼 더한 값 35 이제 좀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화면 자판으로부터 입력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다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어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또 상당히 보람찬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33명. 그래서 더 이상 숫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왕이면 조금 더 데코레이션을 해볼까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봅시다. %d
플러스 퍼센트 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퍼센트 D에는 넘1을 넣고 싶고요. 여기다가 넘1. 두 번째 퍼센트 D에는요. 넘2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라는 거는요. 이건 그냥 단순히 기호로서 문자로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로 대치되는 건 여기 뿐이죠. 여기 퍼센트 D와 여기 퍼센트 D.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또 움직였지? 여기 등호 표시도 그냥 그대로 출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D 여기서 네 리절트가 출력되는 거죠. 여기서의 퍼센트 플러스는 연산자로서의 플러스지만 여기서의 플러스는 단순히 출력하는 문자로서의 기호일 뿐이에요. 또 여기서의 는은 대입 연산자로서의 는이지만 여기서의 는은 뭐예요? 단순히 출력하기 위한 눈이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색깔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검은색, 여기서는 네, 갈색 바뀌고 있죠. 갈색은 대부분 문자 열일 뿐이에요. 이대로 출력하는 것 뿐입니다. 변환 문자 아니면 그냥 문자 그 자체. 이것만 갈색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2와 34를 더해 봅시다. 12 플러스 34는 46. 마치 계산기처럼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인트형 변수를 자판 입력을 통해 대입하여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은 블로그에서 표시된 대로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출력 형식은 %d 플러스 %d는 %d 백슬래시 n으로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d %d 대신에 12, 34 리절트 출력 형식은 그렇게 간 거니까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자, 두 개의 자판 입력을 통해 넘1과 넘2 리절트를 선언하고 선언했죠. 그다음 출력 형식은 %d, %d, %d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딱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할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겠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또 세 개의 인트형 변수를 자판 입력을 통해 대입한 결과를 더한 결과를 출력하기. 하나 더 증가시켜 보라는 뜻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죠. 다른 이름으로 이거를 저장합시다. 자꾸 프로그램을 고쳐버리면 이전 거가 사라져 버리니까 역시 다시 네 2에 3이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름을 아까 2-1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3개의 네, 변수 자판 입력 더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번호야 뭐 넘버링을 아무렇게나 붙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소스 파일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기존 항목 네, 3개의 변수 얘를 선택해야 되겠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얘가 앞서 버렸네요. 이런 버튼 눌러서 제거. 네. 자, 이렇게 놓고 요 프로그램을 살짝 고쳐봅시다. 3개의 인트형 변수를 자판 입력할 때 더한 걸 출력하라. 변수명은 num3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콤마 num3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3개의 정수값을 이어서 네, 출력 형식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연달아 한번 입력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num1, 콤마 num2 뭐 이건 쓰는 거니까 num3 이렇게 3개를 한 번에 입력하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서요 네 콤마 %d 콤마 %d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나란히 약속이니까 num2 네, num3 하고 다 앰퍼센트는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 붙이는지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세 줄로
이거를 입력받는 거를 한 줄로 끝내버린 거죠. 세 개의 값을 나란히 차례대로 넘1, 넘2, 넘3. 그리고 세 개를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연산자가 연속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냥 이렇게. 넘1, 넘2, 넘3. 자, 이것도 출력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퍼센트 이렇게 출력해주고 하나, 둘, 세 개가 나란히 들어가려니까 여기가 넘 3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확장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넘1, 넘2, 넘3를 3개를 연속으로 입력하라. 그러면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첫 번째는 넘1이 들어가게, 콤마. 두 번째는 넘2에 들어가겠죠, 콤마. 세 번째는 444. 뭐 이런 식으로 연달아 놓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4, 4, 4의 더하기 합은 490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다양한 그럼 이게 몇 개까지 되느냐? 5개, 6개? 뭐 막 돼요. 근데 시언어가 자꾸 한 줄이 길어지게 되면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3개 이상 쓰는 거 2개까지도 잘 안 쓰죠, 실은. 네, 뭐 아무튼 예제니까 3개 정도까지만 쓰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4개, 5개도 가능한 거지, 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실제적인 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제가 녹화를 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제 블로그로 들어와 보시면 아마 내일쯤에는 유튜브 링크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고 사실 이 온라인 수업 때 자판 보랴, 블로그 보랴, 또 내 비주얼 C 편집기 보랴, 뭐 눈이 정신이 없어서 못 쫓아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오류가 나서 오류 찾는데도 교수님은 또 막 진행해버리고 이래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동영상을 보시고 할 때, 따라할 때는 동영상을 중간에 멈출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따라하기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의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문제 1, 2, 3, 4, 5번 5개가 나왔는데 뭐 문제 1을 한번 또 해볼까요? 자꾸 반복이니까. 네, 2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뺄셈과 곱셈의 결과를 출력하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연습입니다.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찾아가면서 네, 제가 원했던 건 오늘은 3주차의 두 번째 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쵸 프로그램 이렇게 넘버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개의 정수 입력 그쵸 뺄셈 파일명에서는 한 칸은 떨어뜨릴 수 있어도 콤마는 쓸 수 없습니다. 뺄셈에서 제가 콤마를 안 쓰는 거예요. 결과 출력 이렇게 해주면 대략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알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 눌러서 기존 항목으로 등록을 하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요? 2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거니까 다시 2개를 줄여야 되겠지. 이건 2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설명서도 좀 이야기를 맞춰놓읍시다. 2개의 인터벌 받아 대입하여 빼고 곱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빼고 곱한 결과를 출력 이렇게 바꾸고 넘과 넘2를 입력하러 한 줄짜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니까 여기서도 하나가 없어야 되겠죠. 넘과 넘2만을 2개만을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바꿔주고 리절트는요 더한 리절트는 뺀 리절트는 서브에 저장하고 언더바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곱한 결과는 multiplication, subtraction 이런 거니까 곱한 결과는 멀에 저장하는 거라고 이름을 변수명을 붙여봅시다. 그래서 리절트의 서브는요 뺀 결과를 2개를 뺀 결과 저장해 이렇게
계산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에 뭐예요? 리절트. 네, 리절트에 뭘 곱한 결과는 리절트 뭘에 저장하는 걸로 합시다. 곱하기 연산자는 스타죠. 얘를 곱한 결과를 각각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곱하고 뺀 결과를 저장하라 그랬어요. 더 뺀 결과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넘1과 넘2 하고 이거 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뺀 결과니까 리절트 sub 이렇게 바뀌면 실제 연산은 끝났어요. 여기는 단순히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연산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문자 열에 불과한 거죠. 연산은 여기서 이루어졌죠. 위에서 이거를 복사해서 네. 한 번 더 컨트롤 V에서 곱한 결과니까 이거 표기뿐이에요. 표기뿐. 여기서 계산을 곱하는 게 아니죠. 곱하는 거에서 끝났어요. 다만 여기서 출력은 뭐를 할 것이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추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출력해주면은 두 개의 변수를 입력하여 너만 넘트에 넣어놓은 다음에 뺀 결과는 여기에 저장, 곱한 결과는 여기에 저장. 이렇게 출력을 여러 형식으로 출력을 해본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나요? 실행이 안 되겠죠. 두 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메인 함수가 두 개 있으면 한 집안의 아버지가 두 명 있을 수 없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두 명이 있을 수 없듯이 메인 함수는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를 뺀 거죠. 실행해 보면 빌드 오류가 났대요. 빌드 오류가 뭘까요? 빌드 오류가 나니까 네, 과거계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보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올라가면은 우리가 무엇이 어디나는지 알 수가 있지만 네, result sum more 넘트 쭉 보고 네, 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요, 여러분? sum more 넘트 못 찾겠는데요? 그럼 봐야죠. 뭐. 요거는 틀렸네요. 세 개가 있으니까 개수가 안 맞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아직도 에러가 있답니다. 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봐야겠어요. 뭐가 오류인지. 네, 원인은 필요 없고 쭉 가면은 네, 에러 구문 오류. 네, 뭐가 없어. 12번 줄에 문제가 있다네요. 12번 줄에 봅시다. 네, 12번 줄, 네,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여러분. 세미콜론. 그쵸. 중요하죠, 세미콜론의 역할. 검토해 보면, 네, 오류가 없죠. 너만 넘트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니까 앞에 걸 좀 큰 수로 하겠습니다. 34. 자, 뒤에는 한 8 정도로 할까요? 8, 콤마 빼기가 왜 나와요? 콤마? 뭐, 16을 할까요? 16? 네, 16.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뺀 결과는 18, 곱한 결과는 544. 맞겠죠? 네, 해보십시오. 자, 이것도 한번 또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흔들기. 네, 손 흔들기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네, 쭉쭉 여러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연습을 더 해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곱하기 연산을 해보는데 오늘 처음으로 scanf라는 이런 입력, 자판으로부터 입력하는 함수를 한번 써보았어요. scanf, 여러분 교과서 3-4절 보시면 scanf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뭐 그걸 보셔도 좋고 그냥 제 강의만 들어도 scanf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죠. 네, 네, 손 흔들고 계시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문제는 문제 3. 제가 요즘 과제를 안 내고 있는데 이게 제가 까먹어가지고 과제를 안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각이동에다가 과제 제출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번, 4번, 이 문제 2번 있는데 5번 요거 3개를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문제를 또 몇 개 좀 발굴해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할까요? 그래요. 그럼 하나 더 하고 제가 과제물은 여기서 조금 더 비슷한 거를 좀 만들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래요. 문제 이게 5였는데 문제 2로밖에 못해요. 문제 5번을 해봅시다. 3개의 점수를 입력받아 이런 결과를 출력하기 연속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서 3-5로 바꾸고 3개의 변수를 입력해서 정수형 변수를 입력해서 뭔가 수식 계산하기 복잡한 수식 계산이라고 합시다. 네, 이름이 좀 이상해졌어요. 자, 3개의 변수를 입력하여 네, 복잡한 수식 계산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해놓을게요. 오른 버튼 추가 기존 항목 예죠. 놓고 기존 거 오른 버튼 제거 미리 맞춰주고 제거. 아까 다시 넘3가 필요하네요. 3개가 필요하니까 다시 넘3를 눌리고 이번에는 또 결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절트 하나만 남겨놓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항의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복잡한 식 해놓고 네, 2개가 아니라 3개니까 콤마 %d 이렇게 하고 콤마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요번에는 요거를 스페이스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콤마를 안 쓰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뒤는 똑같이 콤마를 써야 되고 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도 콤마를 일부러 빼볼게요.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공백만 가지고 구분하도록 3개의 수를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뭐냐면 네, 자 리절트는 첫 번째는 이렇게 소괄호를 써가지고 연산의 우선순위를 넣어준 거죠. 넘1과 넘1에서 넘2를 빼라. 네. 뺀 거를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쵸. 얘를 괄호를 묶었어요. 그럼 얘가 먼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또 괄호 열고 넘2와 넘3를 네, 더해라. 곱하기 네, 어떻게 했어요? 넘3 일단 요것만 해봅시다. 요것만 뒤에 거는 한번 좀 생략하고 네, 그리고 결과를 네, 리절트 1만 넣어버릴게요. 수식 쓰기가 귀찮으니까 리절트 네, 1 리절트 이렇게 해서 다 필요 없고 리절트만 한번 출력해보죠. 슬래시 %d 슬래시 n 다운표 콤마 리절트 이렇게 하는 거죠. 결과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줄이고 네. 자, 일단 요것만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멘트가 안 맞으니까 요건 다 없앨게요. 자, 3개의 식을 써서 그쵸. 3개의 식을 한 칸씩 떠서 3개의 값을 넘1, 넘2, 넘3 차례로 입력을 해서 요런 수식의 결과를 리절트에 넣고 그 결과를 실행해보는
예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오류가 없어야 되겠지. 네, 오류는 없고. 자, 한번 여기서 4와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빼기 2,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곱하기 2 더하기 넘3, 한 3쯤 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4 빼기 2가 2고, 그 다음에 넘2와 넘3는 더하는 거니까 5잖아요. 10이 나와야 되겠죠? 결과 10인가 엔터 쳐봅시다. 네, 1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연산의 우선순위를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은 거를 result 2라고 하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얘를요, 네, result 2라고 넣겠어요.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해가지고, 네, result 2를 찍어봅시다. 그리고 result 2는요, 이 괄호를 다 없애버립시다. 괄호를 다 없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의 차이를 보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처럼 4와 2와 3을 했을 때 10이 나왔는데 뒤에 거는 3이 나왔어요. 왜 3이 나왔을까요? 결과가 다르죠. 연산의 우선순위가 괄호가 다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산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얘 곱하기가 먼저기 때문에 얘가 먼저 계산되는 거죠. 넘2와 넘3가 계산해보면 네, 2와 3의 곱하기는 2, 3은 6 아닙니까? 6을 넘 안에서 빼는 거예요.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넘3, 3. 1이 나와야지. 뭐가 틀린 것 같다. 넘어하니 4고요. 2 곱하기, 이게, 그쵸. 넘2 곱하기 넘2가 됐으니까 이게 4가, 이게 2 곱하기 2니까 4잖아요. 넘안도 4고, 넘2도 4니까 4 빼기 4니까 0이 돼버렸죠? 넘3는 3이니까 3이 나온 거죠. 이해했습니까? 결과의 우선순위가 괄호를 붙였을 때는 얘를 먼저 계산해주고, 두 번째로는 얘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을 곱한 거고요. 괄호를 다 없애었을 때는 연산의 우선순위가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얘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를 계산해주는 이런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4, 2, 3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4 빼기 2, 네, 곱하기, 네, 2 더하기 3의 결과가 아까 10이었고요. 그렇죠? 맞나요? 2 빼기 3이 아닌가? 2 더하기 3이죠? 5, 20, 그쵸. 그 다음에, 예. 4, 2, 3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4 빼기 2 곱하기 2 더하기 3의 결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괄호를 다 없앴을 때요. 그러면 얘는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2 곱하기 2를 먼저 해주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괄호 때문에 4 빼기 2를 먼저 해줬지만, 이것은 괄호가 다 사라지니까, 얘를 먼저 해주기 때문에, 4 빼기 4 더하기 3에서 3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얘를, 여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얘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해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체크해보는, 괄호가 있고 없고를 체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실행해보면 다른 값을 한번 해볼까요? F5. 네, 다른 값 좀 해보죠. 2무이도 23, 네, 11,
15. 네, 뭐,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여러분 따로 따져보면 다 되겠지. 그지? 리절트가 달라진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나머지는 오늘 제가 한번 과제를 3주짜리 했기 때문에 입력하기, 출력하기 해봤고, 변수도 정수형 변수를 써봤고, 관계 현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3주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